도매 핸드폰 일을 시작하게 된 거죠. 투자금이 있어야 된다고 가늠이 되는 거는 핸드폰을 매입을 먼저 그쵸. 해야 되니까 네. 좀 투자금이 필요하다고 네, 생각이 좀 드네요. 투자금으로. 둘이 한 거예요. 네. 근데 그 핸드폰 쪽에는 관심이 좀 있었던 거예요? 전혀 없었죠. 저는 제 인생이 제가 뭐 하고 싶어서 한 건 하나도 없어요. 뭐 어떻게 뭐가 닿더라고요. 계속 누가 지인이 이런 걸 한대. 그러네요. 그 취업도 그랬고 네. 뭐 졸업하게 된 거, 네. 그 문화재도 네. 왠지 누나가 하자 그래서 한 것 같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어서 난 어렸을 때부터 이걸 해야 돼. 그래서 공부하고 한 건 하나도 없어요. 자연스럽게 무르르듯이. 흘러가고 있으면 네. 누가 하나씩 네. 그러면 그거 한번 네. 이렇게 제의가 오면 하나씩 네. 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렇게 하는데 이제 이게 동업이다 보니까 거기서 조금 안 좋게 됐죠. 이번 주 안에 나가시면 150을 드리고 이번 달 안에 나가시면 그냥 100만 원 말씀드린 걸 해드리겠다. 선생님 안에서는 배짱을 네. 230 주고 명도를 해도 선방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배짱을 부렸다고 생각해요. 저는 왜냐면 짐이 없는 걸 봤거든요, 대충 어느 정도는. 음. 그런데 바로 나갈 수 있을 것 같아, 이 사람은. 그래서 제가 50만 원을 더 드릴 테니까 이번 주 안에 나가시면 50만 원 더 드린다고 하니까 내일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명도도 너무나도 순탄하게 해결이 된 것 같고, 거기서 조금 첨가 의견을 드리면, 그럴 때는 집행에도 돈이 안 들어요. 짐이 없을 때. 안 된다는 건 뭐냐면, 저도 어느 정도의 짐의 규모인지는 모르겠지만 누가 봐도 이사 간 것 같고 네. 쓰레기 정도밖에 없으면 거기서 집행 안 하고 계고에서 인도 처리를 해주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때는 배짱에 이렇게 부리면 돼. 짐 없는 거 내가 다 알고 있다. 옆집 사람한테 들었다. 너도 한번 확인해봐. 법원에서 요 정도면 인도 처리 해준다고 했으니까 비용이 안 된다. 문 따고 들어오는 열쇠에 10만 원, 2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 100만 원 받으려면 받고 나는 한 달, 두 달 정도 더 걸리는 거니까 그냥 절차대로 하는 것도 낫다, 편하다, 이런 식으로 또 얘기해도 다음에 협상을 할 때 아마 도움이 또 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선생님도 사업도 짧게 운영하신 게 아니니까 사람 상대하는 거는 또 누구보다 경험이 많으시잖아요. 이 협상하는 거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으니까 거기서 잘 배짱을 부려서 150에 잘 협상을 하신 거고 이제 바로 수리만 하면 될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선생님에 관해서 좀 여쭤볼게요. 선생님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수업 시간 중간중간 선생님하고 개인적인 얘기도 많이 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얘기가 좀 기억나는 것 같아요. 선생님도 되게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았다 많았죠. 라고 하셨던 게 되게 인상에 남아서, 그리고 지금까지 돈이 없었던 게 아닌데 또 무주택자로 유지하고 계셨다가 수업할 때도 이 돈을 거주하는지 써야 될지 아니면 이 돈을 투자에 이어서 할지, 그리고 고민을 되게 하다가 투자 쪽으로 마음을 잡고 그때부터 불같이 사모님하고 같이 입찰을 거의 매일 동안 해서 그래도 단기간에 세 채나 받으신 거라고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면 그 출발은 어디서부터 하면 좋을까요? 그 우여곡절이 있었던 시기로 한번 돌아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바야흐로 15년? 그때 당시에 이제 지방에 저희 이모부님이 좀 임원으로 계신 대기업이 있었어요. 이걸 여쭤봐도 돼요? 삼성에서 디스플레이 만드는 회사를 인수를 한 거예요. 어디 새로운 직원들이 필요하잖아요. 삼성의 관련 업체로 관련 이렇게. 업체에서 그때 당시에 대학을 졸업을 하고 한참 방황을 하던 시기여서 그럼 그때 대학 졸업하고 나서도 별로 취업에 대한 취업에 뜻은 대한 선생님도 어려운 환경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렵지 않은 환경은 아니었는데 제가 이제 전공이 체육 전공이었거든요. 좀 전공이 맞진 않았어요. 저 나름대로는 장래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이런 제안이 와서 내려가서 면접이라 봐라. 어차피 조건이 까다롭지 않으니까 네네. 면접을 보고 취업이 됐죠, 거기서. 거기서 이제 한 2년 정도 기숙사 생활하면서 일을 하는데 연봉도 나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당시에는 네. 그때 한 3천 정도였던 것 같은데 돈 쓸 일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것도 기숙사 생활하고 뭐 밥값도 안 들어가고 한 달에 한 10만 원도 안 썼던 것 같아요, 당시에. 약간 거의 일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거기서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뭔가 미래가 없어 보였다는 느낌을 좀 그런 받았어요. 생각이 들 수 있죠. 지금 먹고 사는 건 전혀 지장도 없고 상관도 없는데 계속 이러고 살아야 되나에 대한 그 맞아요. 불편한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항상. 당시 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휴학을 하고 그 휴학했다는 것도 보니까 학교 공부에 대해서 진짜 안 맞았구나. 거기서 이제 한 2년 정도 일을 하다가 못하겠다 일을. 여기서 이렇게 늙어서 내가 여기 지방에서 이렇게 썩을 수는 없다 생각이 들어서 학교를 그만두기로
그만두려고 왔어요 원래. 그만두고 난 다른 일을 좀 알아봐야겠다 했는데 전임 교수님께서 학교는 졸업을 해라. 너무 아깝다. 그러니까 1년 아 남았었는데 이제 시작하는 것만 또 모르겠는데 네. 1년 정도밖에 안 그래도 남았으니까. 나중에 너가 어떤 일을 할지 모르니 그래도 대학 졸업장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해서 학교는 졸업을 해라 해서 제가 또 귀가 얇은 편이거든요. 교수님이 그렇게 막 얘기하시니까 또 그런 것 같더라고요. 너무 아깝죠. 네. 그래서 학교를 졸업을 하고 제가 당시에 저희 누나가 문화재 보수 일 쪽을 되게 특이한 좀 일이네요. 특이한 일을 하시는데 좀 안정된 직장이에요. 왜냐면은 건축문화재 예를 들어 숭례문이 막 불에 불탔을 탔잖아요. 때. 그걸 복원하려면 일반적인 공사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문화재 관리 자격증 와. 있는 사람들이 단순하게 아무나 갖다 쓰는 게 아니라 그때 양식이라든지 기법을 그대로 써야 돼서 불에 타더라도 불에 타고 남은 이 나무들도 있잖아요. 네. 그거를 연결해서 쓰는 거예요. 새로운 석가래를 대고 이런 게 아니라 살릴 수 있는 건 살리고. 선생님 하시는 일이랑 비슷하네요. 지금요? 네. 핸드폰 살릴 수 있는 부품을 그쵸, 살려서 그쵸. 네. 생명을 넣는 거 아니야? 그것도 같이 공부를 하면서 졸업을 한 그랬구나. 거죠. 그래서 저도 고시 생활인 거죠. 그것도 시험을 봐야 되니까. 한 2년 공부를 하다가 계속 떨어지니까. 그것도 쉬운 시험은 아닐 것 시험 같긴 시험은 하다. 아니에요. 2년 근데 공부를 누나는 하고, 된 거고 누나는 돼서 지금 계속 하고 있고 2년 정도 공부하다가 이게 또 방황을 하는 거야. 네, 나이가 이제 그때는 들어가기 시작한 거죠. 20대 후반 됐던 것 같아요. 그 회사 경험하고 아니다. 그래서 학교 졸업해가지고 문화재 쪽 하다가 이것도 나의 길은 아닌 네. 것 같다. 그때 당시에 중학교 친구들이 대출 상담사 일을 했어요. 신용대출 상담사 일을 해서 체대를 나왔으니까 그쪽은 또 싫고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친구가 찾아와서 이런 일이 있는데 한번 해볼래? 해서 그래 한번 일단 해보자 해서 일을 하게 했죠. 신용대출 영업하는 거예요. 그 신용대출 영업하는 것도 다니면서 하는 거야? 아니면 뭐 전화나 아니면 홍보 전담? 여러 가지 채널이 있어요. 뭐 네. 다녀서 이제 직접 하는 것도 있고 다른 금융사에서 연계해서 하는 그런 영업도 있고 그것도 한 3년 정도 했었죠. 꽤 했네요. 그래도 네. 실적이 나쁘진 않았나 네, 나쁘진 않아서 나름 괜찮게 하고 있었어요. 잘했죠. 이게 대출이라는 게 이 나라에서 부동산 이 대출도 마찬가지지만 신용대출도 나라에서 이렇게 jes다 풀었다 하는 게 많거든요. 막고 이런 것도 되게 많아요. 한창 나라에서 이거를 좀 많이 막았어요. 가계부채가 너무 늘어나니 다 막아라 해서 팔아야 되는 상품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정책 자금 같은 것들이 네, 상품이 네, 많이 네. 생기는 많이 때가 있고 줄어들었다가 이러다 보니까 비슷하구나. 네. 그 담보대출 담보랑 비슷해서 또 위기네. 어쩔 수 없는 이제 퇴사를 한 거죠. 제가 원해서 하는 건 아니고. 그렇게 그때도 또 방황했겠어요. 네, 그럴 때도 이제 몇 년 방황하다가 이쪽 일을 우연찮게 알게 돼서 핸드폰 중고. 근데 제가 이제 벌어놓은 돈도 있고 하니 어떤 지인의 지인을 통해서 이런 일이 있는데 한번 그분은 좀 돈이 없었나 봐요. 돈이 없으니 너가 같이 해서 해보지 않겠냐. 동업이네. 네, 동업을 해보지 않겠냐 해서 그때 이제 처음으로 이제 도매 핸드폰 일을 시작하게 된 거죠. 투자금이 있어야 된다고 가늠이 드는 거는 핸드폰을 매입을 먼저 그쵸. 해야 되니까 네, 좀 투자금이 필요하다고 네, 생각이 투자금 드네요. 둘이 한 거예요. 네. 근데 그 핸드폰 쪽에는 관심이 좀 있었던 거예요? 전혀 아니면- 없었죠. 저는 제 인생이 제가 뭐 하고 싶어서 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뭔가 어떻게 뭐가 닿더라고요. 계속 누가 지인이 이런 걸 한대. 그러네요. 그 취업도 그랬고 네. 뭐 졸업하게 된 거, 네. 그 문화재도 네. 왠지 누나가 하자 그래서 네. 한 거 같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어서 난 어렸을 때부터 이걸 해야 돼. 그래서 공부하고 한 건 하나도 없어요. 자연스럽게 무르르듯이. 흘러가고 있으면 네. 누가 하나씩 네. 그러면 그거 한번 네. 이렇게 제의가 오면 하나씩 했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렇게 하는데 이제 이게 동업이다 보니까 거기서 조금 안 좋게 됐죠. 어떤 부분이 좀 저는 같이 법인으로 투자를 했는데 이제 네. 그 전 대표는 아니었고 네. 처음 이 일을 하시던 분 대표가 요즘 자금을 횡령하기 시작을 했죠. 그냥 의견이 안 맞았다, 방향이 달라졌다 그게 아니네. 자금을 이제 법인 돈을 계속 이제 유흥에 쓰시고